문정아는 결혼 10년 차였습니다. 평생을 맞벌이로 살아왔고 이제 조금은 쉬고 싶다는 마음이 들던 참이었죠.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아야, 시은이가 아직 혼자라 외로워한단다. 너희 집이 방도 넓고 같이 좀 살아보면 어떠니? 정아는 순간 말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이 크지 않아서요. 그리고 가족끼리 사는 게 뭐 어때서 그러니?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도 같이 사는데. 시어머니의 말투는 단호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 재훈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 시은이 혼자 있으면 위험하대. 잠깐만 같이 살자. 잠깐이 언제까지야? 글쎄 시은이 직장 자리 잡을 때까지. 정화의 눈빛에 불안이 번졌습니다. 며칠 뒤 시은은 커다란 캐리어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언니 나 진짜 신세 좀 질게요. 같이 살게 돼서 너무 좋아요. 정화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래, 잘 지내보자. 그녀의 미소 뒤엔 불편함이 살짝 비쳤습니다. 그날부터 시은은 집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언니, 이 방은 제 방이죠? 아, 햇빛 진짜 잘 들어온다. 그 방은 손님 방인데. 언니, 저 손님 아니잖아요. 가족이잖아요. 정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정화가 국을 떠놓자 시은이 수저를 들며 말했습니다. 언니, 이 된장찌개는 약간 싱겁다? 엄마는 좀 진하게 끓이시는데. 재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사람마다 다르지. 너희 엄마랑 비교는 하지 마라. 정화는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시은은 한층 더 대담해졌습니다. 언니, 엄마가 그러시던데 요즘 오빠 피곤하시다면서요? 반찬 좀 다양하게 하라던데요. 나도 일하느라 좀 바빠서. 아, 언니도 일하시는구나. 근데 그래도 가정 살림은 중요하죠. 엄마는 새벽에도 반찬하셨다던데. 정화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시은은 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언니는 진짜 편하게 사시는 것 같아요. 저도 결혼하면 언니처럼 살고 싶어요. 그 말투엔 미묘한 가시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화는 불을 끄고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곤히 자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한참 동안 뜨여 있었죠. 머릿속엔 같은 말만 맴돌았습니다. 내 집인데 왜 이렇게 숨이 막히지? 며칠이 지나자 집안의 공기가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시은은 여전히 웃으며 언니를 달고 살았지만 그 웃음이 더 이상 편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시은은 거실을 빤히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언니, 청소는 제가 조금 도와드릴까요? 근데 언니는 청소기 자주 안 돌리시나 봐요? 정화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매일 하는데 왜? 아, 그런가? 먼지가 좀 보여서요. 그 말투엔 아무렇지 않은 척한 가벼운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시은은 시어머니와 영상통화를 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언니 요즘도 일하신대요. 그래서 오빠 도시락은 제가 챙겨요. 정화는 옆에서 그 말을 들으며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시은은 눈치도 보지 않고 덧붙였습니다. 언니가 요리를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도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역시 우리 시은이가 다르네. 살림은 내가 더 낫지. 정화는 아무 말 없이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손에 닿는 물이 차가웠습니다. 그날 밤 남편 재훈이 말했습니다. 시은이가 낮에 너 힘들까봐 오빠 도시락 싸줬다며? 착하지 않냐? 정화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가 하는 일이야. 그래도 뭐 도와주는 건데 너무 예민하게 받지 마. 그 말 한마디가 가슴을 깊게 찔렀습니다.
정화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음 날 시은은 정화의 옷장을 열며 웃었습니다. 언니, 이 옷 요즘 유행 지난 거 아세요? 제가 나중에 옷 정리 좀 해드릴게요. 괜찮아. 내 옷은 내가 알아서 입을게. 아니에요. 언니는 센스가 조금 부족하셔서요. 정화는 그제야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건 도움이 아니라 간섭이었습니다. 며칠 후 시은은 남편에게 또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오빠, 언니는 왜 저한테 자꾸 차갑게 굴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정화, 너 시은한테 좀 부드럽게 해라. 얘가 눈치 본대. 내가 눈치 준 적 없어요. 그럼 왜 그런 말 하겠어? 그날 밤 정화는 거실에 홀로 앉았습니다. 불 꺼진 집안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시은의 웃음소리, 남편의 한숨, 시어머니의 말까지 모두 머릿속에서 겹쳐 들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진짜 참을 만큼 참았어요. 정화의 눈빛이 처음으로 변했습니다. 미소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싸늘한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아침부터 시은의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언니 세탁기는 제가 돌릴게요. 언니는 세제 너무 많이 넣으시더라. 정화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내가 할게. 아니에요. 제가 깔끔한 성격이라서요. 말은 웃음 섞였지만 목소리는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정화는 점점 집안의 모든 게 시은 중심으로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주방의 위치, 거실의 소품, 심지어 냉장고에 붙은 메모까지 하루가 다르게 자신이 살던 집의 모습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시은은 소파에 앉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언니는 진짜 이상해요. 집에 있는데도 문 닫고 들어가 있대요. 저 같으면 같이 수다라도 떨 텐데. 그 말이 끝나자 시어머니의 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면 내가 참아야지. 형수님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정화는 방문 너머로 그 대화를 다 듣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남편 재훈이 물었습니다. 시은이가 그러는데 너 요즘 방에만 있대?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용히 있고 싶어서 그래. 시은이도 불편하대. 좀 더 노력해봐. 노력은 나만 하는 거야? 재훈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정화는 시은이 방을 청소하려다 우연히 책상 위에 놓인 노트를 보았습니다. 거기엔 엄마에게 보고할 것이라는 제목 아래 언니가 오늘 늦게 일어남, 점심 반찬 2가지뿐, 오빠에게 반찬 투정함이라는 글귀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정화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정화는 주방 창가에 서서 불 꺼진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거실 탁자 위엔 시은의 핸드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잠금 화면에는 시어머니와의 메시지가 보였습니다. 엄마, 언니가 오빠한테 돈 숨기나 봐요. 정화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나도 기록을 남길 거야. 그날 밤 정화는 서랍 깊숙이서 작은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작은 렌즈가 그녀의 눈빛만큼 차갑게 반짝였습니다. 테이블 모서리에 조용히 카메라를 설치하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내가 뭘 하는지 내가 다 볼 거야. 불빛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 정화의 얼굴엔 결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된 순간이었죠. 며칠 후 집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정화는 언제나처럼 평온한 얼굴로 설거지를 했지만 싱크대 옆 작은 카메라가 켜져 있는 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시은은 여전히 거실을 활보했습니다. 언니 어제 청소 제대로 안 하셨죠? 먼지가 쌓였어요. 정화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가 저녁에 다시 닦을게.
아니에요. 저 그냥 엄마한테 말해야겠다. 언니 요즘 너무 무심하시다니까. 그녀는 입꼬리를 올리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정화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아무렇지 않게 국그릇을 닦았습니다. 렌즈는 모든 걸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 재훈이 퇴근하자마자 시은이 다가갔습니다. 오빠, 나 진짜 힘들어. 언니가 나만 보면 한숨 쉬어. 밥도 안 차려줘요.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화야, 시은이 말이 좀 사실이지? 요즘 왜 그렇게 신경질적이야? 정화는 조용히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내가 어떤 대접을 받는지 모르잖아요. 그래도 내가 언니잖아. 좀 포용해. 그녀는 웃지도 대꾸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음 날 시은은 주방에서 시어머니와 통화했습니다. 엄마, 진짜 언니가 무섭다니까요. 오빠 앞에선 천사인 척하지만 뒤에선 저한테 다 시켜요. 정화는 일부러 발소리를 죽이며 다가가 조용히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시은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휴대폰에 담겼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밤늦게 정화가 거실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가자 시은은 몰래 방에서 나왔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봉투를 열어보고 속에 들어있던 서류를 휴대폰으로 찍었습니다. 렌즈 불빛이 살짝 반짝였고 카메라는 모든 걸 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화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시은에게 미소를 보냈습니다. 시은아, 오늘은 어머님 오신다며? 네, 엄마가 언니 얘기 좀 해야겠다시더라고요. 그래, 잘 됐네. 나도 드릴 말씀이 있어. 저녁, 시어머니가 도착했습니다. 시은은 기다렸다는 듯 말했습니다. 엄마, 언니가 저한테 요즘 너무 심해요. 저 어젯밤에도.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정화는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거실 TV 화면에 영상이 켜졌습니다. 어둡지만 선명하게 시은이 봉투를 열고 서류를 찍는 장면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시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언니? 정화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내가 한 일 아니야. 내가 한 일이야. 시어머니의 얼굴도 굳어졌습니다. 시은아, 내가 지금 뭐 한 거야? 시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훈이 천천히 일어나 TV를 껐습니다. 정적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정화의 목소리가 그 정적을 깼습니다. 이제 진실은 다 봤죠. 저도 더는 참지 않겠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두려움보다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동안 모른 척했던 세상이 드디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죠. 집안은 텅 비어 있었다. 정화는 조용히 소파에 앉아 있었다. 바닥에 널린 종이들, 떨어진 머그컵, 그리고 테이블 위에 아직 꺼지지 않은 TV 화면이 희미한 빛을 내고 있었다. 그 영상 속에서 시은은 봉투를 뒤지고 있었다. 정화는 화면을 멈췄다.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도 분노도 없었다. 오히려 처음으로 미소가 번졌다. 그래, 이제 끝이야. 그날 저녁 시어머니 윤명자와 남편 재훈, 그리고 시은이 한자리에 모였다. 분위기는 묘하게 불안했다. 정화야, 내가 시은이한테 오해하고 있는 거 아니냐?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화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오해요? 오해는 이렇게 생긴다고요? 그녀는 리모컨을 눌렀다. TV 화면 속에서 시은이 봉투를 열고 안에 들어있는 서류를 찍는 장면이 다시 재생됐다. 그 순간 시은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다. 그건 그냥 확인하려던 거였어요. 정화는 단호하게 잘랐다. 남의 서류를 몰래 찍는 게 확인이에요? 그게 바로 도둑질이에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시은아, 너 이게 뭐 하는 짓이니? 엄마,
저 진짜 그런 의도 아니었어요. 그럼 어떤 의도였는데? 정화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내 돈을 빼앗으려는 의도였죠. 그동안 저를 감시하고 험담하고 시댁이란 이름으로 제 삶을 통제하려던 의도. 남편이 다급히 끼어들었다. 정화야, 일 크게 만들지 말자. 가족끼리 이러면. 가족? 정화가 그 말을 끊었다. 가족이라면서요. 가족이라서 내가 참았어요. 가족이라서 맞춰줬어요. 근데 그 가족이 날 감시했어요. 이제 그 가족 필요 없어요. 정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에서 한 봉투를 꺼냈다. 이건 제가 준비한 고소장입니다. 명예훼손, 주거침입, 불법 촬영, 사생활 침해. 모두 증거로 확보돼 있어요. 그녀는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서류가 떨어지며 탁자 위에 먼지가 살짝 흩날렸다. 시은의 손이 떨렸다. 언니, 제발 이러지 말아요. 경찰 불러서 뭐 하게요. 우리 가족인데. 정화는 눈을 가늘게 뜨며 조용히 웃었다. 그 말을 이제야 하네요. 가족이라면 나를 그렇게 대했을까요? 초인종이 울렸다. 띵동. 그 짧은 소리에 거실의 공기가 멎었다. 문 앞에는 경찰 2명이 서 있었다. 김시은 씨, 신고가 접수돼서 방문했습니다. 함께 가주시죠. 시은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무릎을 꿇었다. 언니, 제발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냥 무서웠어요. 언니가 나보다 잘나 보여서. 그래서 그랬어요. 정화는 잠시 그녀를 내려다봤다. 그 눈빛엔 연민이 아니라 완전한 냉정이 있었다. 시은 씨, 인생은 남의 걸 빼앗는 게 아니라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이제 그걸 배워야죠. 경찰이 시은의 팔을 잡았다. 그녀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엄마, 나 좀 말해줘요. 나 그렇게 나쁜 짓 한 거 아니잖아.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렸다. 이제 내가 뭐라 하겠니? 내가 뭘 잘못했는지 지금 느껴봐야지. 문이 닫히는 소리. 정화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남편 재우는 입술을 깨물며 앉아 있었다. 정화야,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속이 시원하냐? 그녀는 그를 향해 미소 지었다. 이건 속 시원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정화는 다시 가방에서 2번째 서류를 꺼냈다. 이건 이혼 서류예요. 당신이 도장을 찍든 안 찍든 나는 더 이상 이 집의 그림자로 살지 않을 거예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일어나서 현관으로 향했다. 시어머니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불렀다. 정화야, 우리 너무 몰랐다. 너무 늦었지? 정화는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다. 네, 늦었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아셨으니 그걸로 됐어요. 그녀는 현관문을 열었다. 찬바람이 거실로 스며들었다. 햇빛이 그녀의 옆얼굴을 비쳤다. 그녀는 천천히 웃었다. 이제 내 세상이에요. 당신들 눈치 보던 그 며느리는 오늘부로 끝이에요. 그녀는 현관을 나섰다.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다. 다음 날 아침, 시은의 경찰 출석 소식은 이웃들 입에 오르내렸고 남편 재우는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요양원으로 들어갔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그리고 정화는 도심의 한 꽃집을 새로 열었다. 간판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정화 플라워, 시든 꽃도 다시 피게 합니다. 꽃향기 속에서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젠 아무도 날 시들게 하지 못할 거예요.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 빛은 따뜻했지만 그 안엔 다시 꺼지지 않을 강함이 서려 있었다.